여러분, 여러분의 선생님 영어 강사 박규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문법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if 뭐 그 다음에 과거형, 완료형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거 맞나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공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쓰는지 우리가 뉘앙스부터 함께 파악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문은 우리가 비욘세의 노래로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신 딱 차리고 한번 공부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늘의 문법 바로 가정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타이틀 한번 같이 보실까요? If I were a boy and I would put myself first. 자, 오늘 비욘세 노래 가사에서 제가 타이틀을 따왔는데요. 사실 이 가사를 해석하면은 내가 남자라면 나 스스로를 가장 먼저 두겠다. 그러니까 나를 우선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가사는 뭐 사실은 인터넷 검색해보면 바로 아는데,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법의 뉘앙스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은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 건데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사랑에 빠지시면 누군가랑 결혼하고 싶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요? 한국어로?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영어로 어느 쪽 표현이 더 맞을까요? 자, 첫 번째 1번 Will you marry me? 두 번째 Would you marry me? 자, 어떨까요? 자, 그럼 한국식 사고로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Would you 청유형이기 때문에 공손한 표현, 그래서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로 해서 2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서 정답 체크. 아, 나는 예의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혹은 그 미국 시트콤 드라마 이런 데를 보면요, 어떤 게 많이 나올까요? Will you marry me?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왜 Would you marry me는 안 되고 Will you marry me를 더 많이 쓸까? 자, 일단은 will, would 요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늘 우리 가정법 배우기로 했으면 원래 정석대로 if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법에선 사실 뉘앙스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한 단어 차이의 뉘앙스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바로 가정법의 시작입니다. will과 would you, 그냥 청유형 혹은 그냥 뭐뭐 해줄래? 라고 하는 제안, 이 정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한번 그럼 다음 예시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항상 행복한 상상을 하죠. 그죠? 내가 로또만 당첨돼봐. 그러면은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If I win a lottery, I will buy you a car 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말 해주는 친구 있으면은 평생 절친해야죠. 내가 복권만 당첨돼봐라, 로또만 돼봐라, 내가 너한테 뭐든 못 사주겠니? 내가 너한테 차를 사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야, 내가 복권이 당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로또 당첨되면 너한테 차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좋은 친구일까요? 당연히 좀 더 확실하게 차 준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좋겠죠? 자, 그럼 영어에 있어서 이런 차이를 어떻게 말을 하냐? 바로 요 동사의 시제를 바꿔서 조금 어조의 변화를 준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때요? 확신이 조금 덜 들잖아요. 그럼 한국어로도 말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차를 사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궁시렁궁시렁 길어지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간단히 야, 내가 너한테 차 사줄게, will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조금 내가 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생각해 볼게 라고 해주고 싶으면 어때요? would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의 이런 시제 변화로 인해서 어때요? 어조가 달라진다. 어떻게? 어느 쪽이 강한 걸까요? 이쪽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Would you marry me? 이거는 청유형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너 나랑 결혼할 거 혹시 생각은 해봤니? 고려해봤니? 이 정도의 느낌이고, Will you marry me? 라고 하면은 너 나랑 확실하게 결혼해 줄래? 라고 하는 좀 확신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if I won a lottery 하면 win에서 지금 어때요? won 이렇게 바뀌었어요. 과거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었더라면 이런 가정법 뭐 과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다 잊어버리시고 뭐냐면 동사의 현재가 과거형으로 바뀌면 어조가 어떻게 진다? 약해진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복권에 당첨되는 건데 win a lottery야 won a lottery 어느 쪽이 좀 더 확신이 높다? 위쪽이 높고 이쪽이 여기는 좀 더 확률이 낮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이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차를 사줄 수 있을 텐데 라는 거죠. 자, 1번 친구, 2번 친구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저는 당연히 1번 친구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차를 못 사주겠니? 너한테 줄게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 과거형으로 말하면 어떻다? 조금 느낌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어조의 변화를 동사의 변화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if 가정법 주어 과거형 이렇게 외우는 건 나중이고 왜 과거형을 썼는지부터 이해를 하자는 거죠.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어조가 약해진다라는 그 뉘앙스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새해 첫날이 되잖아요. 12월 31일 됐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새해 플랜 세우세요? 안 세우세요? 세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목표 뭐예요? 다이어트. 두 번째 뭐 영어 공부. 세 번째 뭐 헬스장 매일 가기.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1월 1일은 어때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If I get up early tomorrow, 내가 일찍 일어나면은 I will work out. 자, work out 하면은 운동하다 이란 뜻이죠. 어때요? 실현 가능성이 좀 높은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하는 거예요. 12월 31일에서 1월 1일쯤에는 1번 문장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한 2월쯤 됐어. 2월 한 15일쯤. 그죠? 한 50일 지났다고 칩시다. 자, 그럼 어때요? 조금 의지가 꺾여요. 그죠? 확신도 떨어져요. 뭐 운동한다고 내가 뭐 살이 금방 빠지겠어? 평생 이 몸으로 살아왔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내일 일찍 일어나면 운동 할 수도 있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if I got up early tomorrow. tomorrow.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